질문 있노? 아 이거 내 건데 아니 내 건데. 이거 이게 펴졌지? 완자, 통합가구원 맞는데? 91페이지. 아 91페이지가 이게 아니잖아. 아, 아직 안 열었구나. 91페이지. 질문 있어 없어 여기는? 여기 있죠? 어. 아 여긴 없죠. 여긴 없어? 올라가요. 다 했어? 네. 여기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무슨 이거밖에. 맨 앞으로 선생님이 간다고 그랬지. 아 맞다. 일단 맨 앞으로 가겠어요. 이거는 물리 아니었어요? 아, 반도체 가기 전에 일단 맨 앞으로 가겠어요. 반도체로 바로 안 가고 여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네, 과학의 기본량이요? 아 잠깐만 이걸 먼저 해야 되는구나. 아직 하나 안 끝냈구나. 인생 이거를 맡게 세르는 표시한. 아 뭐 하나 안 했다 아직. 그 몇 페이지냐면은 이 반도체를 해야지 맨 앞으로 가지. 97조. 197이 아니야. 거기는 태성이 갈 때고 핵산 이런 거는 태성이가 할 거고 100조. 아 120조? 104쪽 104쪽으로 가봐. 104쪽. 자, 물질의 전기적인 성질. 여기는 반도체만 좀 이해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곳인데, 일단은 물질의 전기적 특징이지. 자,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이미 다 했잖아. 아, 원자의 구조,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이거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가운데에 양전하가 있고 주변에 음전하인 전자가 있고 전기적으로 중성이고 이거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속박전자라는 거는 그 이 원자 핵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서로 잡아당기고 있지. 정전기적 인력. 속박되어서 자유롭지 않다. 이게 속박전하고. 자유전자는 이게 이 전자가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물질 내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그런 걸 무슨 전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제 전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도체, 부도체, 반도체. 알았어? 우리가 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 그냥 그렇게 외우면 돼. 도체는 뭐가 많다? 자유전자가 많다. 보통 이제 금속 원소를 말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전압을 걸면은 이 자유전자가 잘 이동을 하고 이 전압의 개념은 사실은 중학교 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물리학 우리 지금 배우고 있지. 거기에서 이제 역학 파트가 끝나면 전자기학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이 전압이 도대체가 정확히 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건전지를 사지. 그럼 보통 뭐 거기에 이제 1.5V 이렇게 써 있잖아. 그게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전압을 걸면은 자유전자가 힘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막 움직여. 그러니까 전류를 잘 통하는 거야. 전기적인 성질은 전류를 잘 통한다. 자유전자가 없어서 전류가 거의 안 흐른다. 부도체라는 말하고 절연체라는 말은 같은 말이고 하나만 더 적어놔. 절연체라는 말도 있어. 아, 절연체가 아니라 유전체라는 말이 있어. 같은 말이야. 옆에다 적어놔. 부도체, 절연체, 유전체는 다 무슨 말이다? 같은 말이다. 유전체를 하나 적어놔. 유전체. 그렇지? 유전체를 하나 적어놓고. 그래서 얘는 도체는 당연히 이거 있잖아. 얘네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V는 I야. 이거를 다시 물리학에서 배운다고 해. 이게 그래서 I는 R분의 V인데 이걸 오메 법칙이라고 하지. 기억나지? 이게 전압이야. 이 R이 뭐냐면은 저항이고 이 I가 전류라고. 그래서 분모가 크면 클수록 전류는 작은 거고 분모가 작을수록 I는 커지는 거니까 저항이 작아. 도체는. 그래야 전류가 잘 흘러. 똑같은 전압을 걸었을 때. 얘는 저항이 당연히 크지. 그래서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야. 다 알고 있잖아. 금, 철, 구리, 알루미늄. 보통 구리는 어디에서 쓰냐면은 그 전봇대 있지, 전봇대. 전봇대에서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다 구리야. 아, 그러니까 이게 발전소에서 송전탑을 타고 쭉 흘러가다가 이 송전탑에서 각 도시로 보낸단 말이야. 도시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다 구리선이야. 우리 여기 전봇대 위에 있는 그 선들 있지. 그거 다 까보면 다 구리선이야. 그러면은 알루미늄은 언제 쓰냐? 알루미늄은 발전소에서 각
도시로 들어가기 전까지 송전탑을 통해서 그 산에 가보면 산에 이렇게 차나 뭐 타고 지나가다 보면 송전탑에서 이렇게 전선들 있지. 걔네들은 다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왜냐면 알루미늄이 좀 더 싸. 우리가 좀 더 잘 전도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되고. 당연히 니네들이 알고 있잖아. 고무, 유리 이거 뭐 배워야 아나?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고 있잖아. 얘네들은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류를 잘 흘려야 되는 곳에 우리가 이제 사로공하는 거, 구리도산.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 곳. 그러니까 이 전선도 마찬가지야. 이 바깥에는 이게 피복이 전부 다 고무 재질이나 플라스틱 이런 거예요. 전류가 흐르면 안 돼. 이 내부는 다 구리. 전류가 흘러야 되고 공지에 사용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초딩 때부터 들어왔던 말들이라서 막 어렵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문제는 반도체지.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뭐냐? 우리 규소나 저마뇽이 반도체 중에서 이 규소가 몇 조 원소야? 이거 알아야 되는데. 아 이번 개소리야. 규소 몇 조 원소야? 규소 몇 조 원소야? 아 이 새끼들 봐라. 빨리 숫자 외워 빨리. 규소 몇 조 원소야? 규소가 몇 조 원소인지 물으면 안 된다고. 와 민주 왔다. 민주야 너 어떻게 됐냐? 아직은 그럴 것 같지. 근데 네가 좀 약간 강한 의견을 피력을 할 수 있잖아. 아마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시간이 안 되잖아. 그냥 며칠 다니다가 너무 어렵다. 네가 말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 되겠네. 파이팅! 넌 할 수 있어. 파이팅! 요즘 하다가 엄마 도저히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그러면 돼. 이제 선생님이 방법 알려줬다. 지금 예서 예준이 할 거고 수빈이도 할 거야. 수빈이도 엄마하고 어떻게 통화했는데 한다고 그랬고 준석이 일단 그리고 소연이는 오늘 통화하기로 했고 엄마하고 어디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진도 어디가 바로 시험 공부 들어가야지.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9월달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잘해봐. 근데 빨라고 9월 전인가요? 아니 시작 자체가 9월이야. 그래서 9월달에 그러니까 8월달 다니면서 아 뭐 도저히 안 되겠어. 9월부터 이제 위로 올게. 그러면 돼. 비제야 머리를 써.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몇 쪽이야? 그렇지. 아 나 이 새끼들. 14족은 수열각 전제가 몇 개야? 아 좀 생각 좀 해. 2, 8, 8, 2, 8, 4개 남네. 4개. 그래서 이 규소가 좀 생각 좀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4개가 있어. 이 전자를 표시한 거야. 이게 루이스 전자점칙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화학 배우면 알아. 겨울방학 때 선생님 말했잖아. 겨울방학 때는 물리는 이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마 12월 달까지 하면은 물리는 할 거야. 물리가 니네 지금 해봐서 알지만 쉽지가 않아. 설명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12월 달까지는 해야지 물리가 그 책이 다 끝나려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하고 어렵잖아. 오늘도 아마 연습 문제 풀다 보면 시간 뭐 1시간 반 정도는 지나갈걸. 질문이 많을 거야. 그리고 질문이 없다는 거는 개구라야. 나는 그런 애들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물리 가르치면서. 그래서 그거는 내가 뭐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풀어주긴 하는데 대신에 니네가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겨울방학 때는 간략하게 한 2달 정도 일주일 한 8번 내지 9번 정도만 해가지고 화학 특강을 좀 할 건데 중요한 것만 할 거야. 다 못해 2달 동안. 화학도 한 4개월은 해야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화학은 전반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이런 데서 좀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 화학은. 아무튼 이 규소가 비금속 원소잖아. 그럼 규소끼리 결합하면 무슨 결합이야? 그렇지. 공유결합이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공유를 해줘. 얘는 밑에서도 또 여기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줘. 뭔 얘기인지 알겠어? 안 돼. 공유를 해준다고 이렇게. 얘도 옆에서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3개를 그리고. 얘가 위에서 또 이렇게 공유를 해줘. 3개를 그리고 맞아. 그러면은 이 둘러싸여 있는 녀석은 주변이 몇 개가 됐어? 8개가 됐잖아. 그래서 이게 반도체의 기본이야.
그래서 이걸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이거 규수 말고 점안율을 여기다 놓아도 돼. 점안율도 14족이야. 원자분은 20번이 넘지만 뭐 외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 규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지금 하고 있거든.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걸 무슨 반도체라고 부르냐면은 순수 반도체라고 불러. 이 순수 반도체는 전류를 막 잘 흐르고 그러진 않아. 지금 반도체만 완전 막 지금 엄청나잖아. 전 세계적으로 AI 때문에. 그래서 특정 조건에서는 자유전자가 생겨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 빛을 비추거나 열을 가하거나 빛을 비추면은 봐봐. 빛을 비추면 이런 전자들이 튀어나와서 이 안에서 흘러다녀. 열을 가해도 뜨거워지니까 전자가 튀어나와서 돌아다녀. 특정 불순물을 첨가해도 돼. 근데 제일 중요한 방법이 이 특정 불순물인데 이 얘기를 곧 할 거야. 특정 불순물. 저 얘기를 할 건데 봐봐. 일단 얘는 그냥 도선에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는데 건전지를 갖다가 놓으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른다고. 근데 부도체는 딱 속박돼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건전지를 걸어도 얘네들이 이게 튀어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전류가 못 흐른다. 이런 그림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반도체라. 잘 들어, 반도체. 그림이 있는데 이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는 순수 반도체라고 써있고 최외곽전자가 지금 4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들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순수 반도체가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좀 더 흐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잘 흐르진 않아. 근데 우리가 반도체 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이거야. N형 반도체 또는 P형 반도체. 이걸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는. 알았어? N형 반도체 또는 P형 반도체인데 이게 뭐냐면은 규소에다가 불순물을 넣는 거야. 규소에다가 불순물을 넣는데 불순물을 넣는 거를 도핑이라고 불러. 불순물을 넣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도핑이라고 불러. 그러면 불순물이라는 게 말이 좀 단어가 불순물 그러면 별로 안 좋은 의미의 느낌이지. 근데 안 좋은 게 아니야. 불순물의 뜻은 뭐냐면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원소를 넣는 거야. 알았어? 여기 지금 보면 인을 넣는데 인은 몇 쪽이야? 인은 몇 쪽이야? 인이야. 규소 옆에 있어. 이게 빨리빨리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수학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멍청이가 됐나? 인은 15족이야. 15족이면 최외곽전자가 몇 개야? 5개지. 그러면은 이 인을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인이 자리를 파고 들어가서 아까 여기 규소 있었잖아. 인이 자리를 차지했지. 그럼 봐봐. 하나가 남아 전자가. 이 인이 5개니까 규소하고 공유결합을 4개를 하고 나서 1개가 남는다고. 그럼 남는 이 1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게 전류를 흐르는 거야. 알았어? 이 인을 1개만 집어넣는 게 아니야. 막 10에 막 20제곱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1개 넣을 때마다 자유전자가 1개가 나오지. 그러면 10에 20제곱개의 인을 집어넣으면 몇 개가 나와? 10에 20제곱개가 나오는 거야, 전자가. 어마어마한 전자가 저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 무슨 말인지? 이게 N형 반도체야. 외워야 돼, N형 반도체. 그래서 전자가 남는다. 어떻게 외우냐면 N이 영어 단어로 네거티브야. 부정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뜻도 갖고 있어. 마이너스의 이런 뜻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N형 반도체는 15족을 넣어야 돼. 알았지 무슨 말인지? N형 반도체는 15족을 넣어야 돼. 15족을. 자 이제 순수 반도체는 아까 내가 말했고 이미. 그래서 자, P형 반도체는 뭐냐? 궁소 몇 족? 생각하고 대답해. 13족이지. 그럼 자유전자가 최외곽전자가 몇 개야? 3개야. 그럼 하나가 부족해 안 부족해? 부족하잖아. 여기 하나가 부족해. 얘를 8개로 만들어야지 안정적이라고 그랬지. 옥텟 규칙. 근데 하나가 부족해. 하나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옆에 있는 꽉 채워져 있는 이 전자가 여기를 가서 채워. 그럼 이 자리는 다시 빈자리가 돼. 자, 빈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이름 외워야 돼. 양공이라고 불러. 양공. 이거 외워야 돼. 양공. 양공은 뭐냐면은 전자의 빈자리야. 전자의 빈자리. 이 전자의 빈자리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전자가 여기가 가서 채워. 그럼 여기가 다시 양공이 되고 주변에 있는 전자가 와서 채워. 그러면 여기는 채워지고 여기가 없어졌으니까 또 양공이 되고 이런 거지.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결국은. 근데 그걸 양공의 흐름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빈 자리, 전자의 빈 자리. 이 P는 뭐의 약자냐면은 포지티브.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양의, 플러스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알겠지? 그런 식으로 외우면 돼. 다시 순수 반도체에다가 N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몇 쪽 올라와야 된다? 15쪽. 전자가 남아야 돼. 5개가 돼야 돼. 자, P형 순수 반도체에다가 P형 반도체를 만들려면 몇 쪽 올라야 된다? 13쪽. 알았냐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지. 그래서 N형 반도체하고 이렇게 P형 반도체를 만들어. 근데 우리가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발. 또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두 개를 붙여. 이렇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두 개를 붙여. 알았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 외워야 돼. 다이오드. 이게 뭐라고 부른다고? PN 접합 다이오드. 실제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긴 쪽이 플러스야. 자, 잘 들어야 돼. P에다가 플러스를 걸고 N에다가 마이너스를 걸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이 P 쪽에는 지금 뭐가 많지? 양공이 많지. 이 N 쪽에도 전자가 많지. 맞아? 그러면 이 전자는 이쪽으로 가고 양공은 이 플러스가 밀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서 통과를 하고 통과를 해.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전자가 가고 이쪽으로는 양공이 가. 양공은 플러스 역할을 해. 자, 전자의 방향이 반대 방향을 뭐라고 불렀지? 전류. 전자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는 이렇게 흘러. 양공은 양공 자체가 전류지. 그래서 전자와 그러니까 양공이 다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서 여기에 전류가 흘러버려. 알았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 걸었다 그래. 또는 순방향 유식한 말로 바이어스 걸었다. 바이어스 걸었다. 이래. 바이어스가 전압이란 말이야. 쉽게 말하면. 순방향 전압 걸었다. 순방향 바이어스 걸었다. 좀 유식한 표현으로 바이어스 걸었다. 이런 말을 써. 그러면 전류가 흘러. 그런데 만약에 얘를 거꾸로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거냐. 얘가 P형이하고 N형인데 시험에 잘 나와. 이 N형 쪽이 플러스를 걸고 P형 쪽에 마이너스를 걸어버리면 여기 있는 양공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때문에 일로 가려고 하고. 알았어? 지나가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전자도 실제로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플러스 때문에 지나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 안에서 관통을 못해.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지 않아. 전류 안 흐른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는 무조건 어느 쪽이? P 쪽이 뭐여야 된다? 플러스를 걸어야지만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거는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그래. 역방향 바이어스 걸었다. 이런 뜻, 이렇게 말을 쓰고 이거는 사용을 못해. 그래서 이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왜 안 나오냐? 정류작용이라고 불러. 정류작용.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P가 있고 여기가 N이 있는데 여기다가 신호를 집어넣어. 여기다가 신호를 어떤 신호를 집어넣냐면은 교류 신호를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서 측정을 해. 교류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직류야.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보면은 전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일정해. 근데 이건 교류 표시인데 이 교류 표시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사인이나 코사인 우리 배웠잖아. 처럼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일 때가 이렇게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일 때가 이렇게 거꾸로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왼쪽을 기준으로.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얘를 플러스로 만들기 때문에 통과를 하지. 이 부분은 통과해야 안 해. 마이너스니까. 아까 말했잖아. 통과를 못 해. 이 부분 통과해. 그래서 얘가 이쪽에서 끄집어내면은 어떤 식으로 끄집어지냐면은 이렇게 밑에는 잘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무슨 작용이라고 부르냐면은 외워. 정류작용이라고 불러. 나중에 물리학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알았어? 여기는 통합과학이라서 대략적으로 나와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정도만 그냥 알면 되고 물리학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알았어?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하면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LED, 이게 LED야.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요 안에 PN 접합 다이오드들이 들어있어. 알았어? 열어보면. 그래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 정류작용이라고 부른다. 교류를 직류. 이거 직류로 바꾼 거야. 아래에 있는 부분이 없어졌잖아. 그래서 이거를 정류작용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반도체를 이용해서 그런 것도 만들고, 지금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했지. OLED. 그래서 지금 우리 모니터 중에서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우리나라에서 LG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 전류가 흐르면 유기물질 자체에서 빛이 방출되는 소자로, 이거는 얇고 가벼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유기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들이 있고,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조명, 이런 데도 이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쓴다는 얘기고,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어. 이건 이제 간단하게 외우면 되는데, 트랜지스터는 이거야. 여기다가 필기해놔. PNP. P형, N형, P형을 이렇게 붙이거나 또는 NPN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걸 트랜지스터라고 부르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자인데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배워. 단지 잘 들어. 다이오드는 정류작용인데 이 트랜지스터는 외워야 돼. 트랜지스터 시험에 잘 나와. 증폭작용하고 스위칭작용. 전류의 흐름을 제어한다. 증폭작용, 전류나 전압을 증폭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설명을 못 해. 되게 어려운 내용이고 여기 과정에 나오지도 않아. 단지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 회로라는 건 뭐냐? 여기 있는 이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가 이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이 안에 매우 많은 트랜지스터나 다이오드는 저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 몇 개 들어있어? 막 수십억 개씩 들어있어. 알았어? 그런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고인 거야. 삼성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다이오드의 정류작용 지금 여기 설명했죠.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을 설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하는 예가 나오는데, 첨단 기술 제품은 대부분 도도체, 반도체 소재가 소재 이런 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별거 없어. 자, 피레침은 뭐냐 도대체? 우리 피레침을 뭐라고 불러? 건물 위에 보면은, 옥상에 보면은 이렇게 도체가 이렇게 저렇게 솟아 있어. 한 줄자 하나로 이렇게 솟아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뭐 세 개인데 이거 다 도체야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개가 건물에 직접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건물이 탈 수도 있어.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지 뭐. 그래서 이 뾰족한 거를 건물 옥상에다 만들어 놓으면 이 번개가 건물에다 때리는 게 아니라 여기로 모여. 알았어? 이 번개도 뭐냐면 얘네들도 전자의 흐름이야. 이 전자의 뭉치들이야 번개라는 게. 알았어? 그래서 얘가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건물에 솟아있는 이 뾰족한 데로 모이는 성질이 있어. 그런 성질은 물리학을 배우면 조금 이해할 수 있고, 더 좀 고급 물리를 배워야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질이 있어.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로 가서 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 건물 밑에 땅 속으로 연결되어 있어. 건물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땅 속을 타고 들어가잖아. 근데 지구는 거대한 중성이야. 그래서 그 안에 전자가 뭐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건물을 보호해주는 거야. 그래서 피레침은 성분이 뭐다? 도체다. 피레침은 성분이 뭐다? 도체다. 이거 주유하는 거 주유소에서 본 적 있어? 너네들은 안 봤을 수도 있어. 근데 엄마 아빠는 많이 보지. 왜냐면 주유를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셀프 주유소 있잖아. 셀프 주유소를 본인이 주유하는 건데, 거기 가면은 저런 게 있다고. 정전기 방지 패드. 정전기 방지 패드는 말 그대로 우리 여름철에는 별로 안 그러는데 건조한 날씨에 찌릿찌릿하지 뭐 잘못 만지고 문고리 만지고 그러면 이게 정전기야. 그렇지. 그걸 막아주는 거야. 이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대면, 막아준다기보다는 손에다가 이렇게 대면은 여기에 이제 전자나 이런 것들이 얘가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제대로 중성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이동한다고
우리 사람 몸에도 전자들이 굉장히 많지 당연히.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손을 접촉하면 손에 있던 전자들이 여기로 전달이 돼서 다른 물체를 잡아도 정전기가 안 일어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터치 장갑, 여기가 이제 전도성실이야. 터치 장갑이 따로 있는데 이거 사용 안 하지 근데 사람들이 다 손가락으로 하긴 하는데, 이 끝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도성 실이 있어. 전도성 실 그런 것들이 이런 데 있다. 근데 저거 뭐 누가 사용해? 사용 안 하지. 여기 그냥 보면 돼. 절연 장갑 이거 전기 여기 콘센트 플러그 콘센트 이렇게 뽑아가지고 안에 작업하는데, 물론 장갑을 안 껴도 얘는 쇳덩어리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 플라스틱이야. 손잡이가 드라이버 같은 게. 그래서 덜 위험하긴 해. 그래도 만약에 고전압이 딱 걸려버리면 얘가 녹는 경우도 있어 가끔. 그래서 이중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절연 장갑을 낀다고. 감전되면은, 감전 돼봤어? 감전되는 경험이 없지? 좋대. 그 새끼야 죽어. 그래서 이거는 부도체지 당연히. 절연 장갑은 당연히 부도체야. 그냥 느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반도체 기판도 부도체지. 기판 자체는 부도체야. 전기를 안 통하게 하니까. 기판 자체는 부도체인데 우리가 이제 이 안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지. 그림 그린 얘네들 선 사이는 전부 다 도체, 그러니까 그 전선으로 연결을 해놨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으로 다 연결을 해놨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판 자체가 전체가 도체면 어떤지를 모르죠. 전류가 전체적으로 흐르니까 그건 작동을 안 하는 거야. 특정한 길만 전류가 흘러야 돼. 그래서 기판 자체는 부도체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센서가 있는데, 여기 센서 있지, 센서. 여기 센서. 저게 이제 화재 감지기거든. 화재 감지기도 저 안에 반도체 칩이 들어있어. 반도체 칩이 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불이 나서 연기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열이 들어온다거나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기 전도대의 어떤 변화를 제가 인식을 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났다. 그래서 막 울리는 거야. 막 울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반도체를 이용하는 거고. 이거 태양전지 알잖아. 태양전지. 태양전지도 이 안에 PN 접합 다이오드들이 겁나 많아. 알았어? 얘네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강화유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부도체지만, 이 태양전지 안에 있는 녀석 자체는 전부 다 반도체다. 그다음에 우리 이거 터치패드, 이거 뭐야? 패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해 손가락에 이 미세한 여기 전류 있다고 그랬잖아. 이거 터치를 하면은 감지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감지를 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빛이 방출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화면을 감싸고 있는 강화유리가 있거든. 걔는 부도체야. 얘네 핸드폰 보면 이거 강화유리로 감싸지 않으면 어떻게 돼? 한번 떨어뜨리면 잘 깨져. 액정 깨지면 훨씬 비싸잖아. 그래서 강화유리로 좀 덮어. 그럼 강화유리 자체는 뭐여야 돼? 당연히 부도체여야지. 생각을 하면 돼. 그걸 강화유리 전체 덮는 걸 도체로 덮는 순간 전부 다 그냥 감전되는 거야. 당연히 전선 당연히 도체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부분은 다 부도체고 반도체고, LED는 반도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경험으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한번 쭉 넘어가면 문제 풀 때 얘가 도체 성분인지 부도체 성분인지 반도체 성분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풀어. 근데 감전 나오면 어떻게 돼요? 뒤져. 몸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근데 저희 몸에 왜 전혀 안 흘러도 있어요? 아주 미세전류는 있지.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근데 흘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 무조건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전자가 몸속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얘가 통과하면서 열을 발생시켜서 몸 안에 장기들을 녹여버려. 그럼 콘센트 꽂는 건요? 그러다 전기를 죽어요? 콘센트 꽂을 때 전기 안 흘러. 그 젓가락으로 찌를 때. 한번 해봐. 한 몇 초, 1, 2초는 괜찮아. 내가 알기로는 한 3초, 4초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충격이 오기 시작하고, 한 10초 잡고 있으면 타 죽어. 진짜 죽어요? 죽어. 전기에 감전돼서 죽는 사람은 외상이 없어. 이 전자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몸속을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살 수 있을 확률이 없어. 장기가 다 탔는데 어떻게 살아? 그 수술한다고 해서 뭐 어떻게 살아? 조금만 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감전된 시간이 오래되면 죽는다고. 근데 죽는 것 중에 가장 안 고통스럽게 죽는 게 뭐예요? 한 방에 죽는 거지. 칼 같은 게 낫죠? 대가리에 총 맞고 죽는 거네. 아니면 대가리에 칼
아니면 교통사고 나면 돼. 아니 교통사고 나쁘잖아요. 그럼 바로 안 아니 몰라. 바로 안 아픈지 몰라. 아니 고속도로에 뛰어들어. 근데 바로 안 죽으면 아픈데.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에 뛰어들면 100% 죽어. 기절해서 그냥 죽는 거야. 그대로. 안 고통스러워.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대가리 먼저 떨어져서 팡 죽어도 아직 안 아파. 생각해봤어요. 아이 헛소리 하지 말고 문제나 풀어. 빨리 풀어. 빠라바바바바바바. 제곱이라고 불러야 돼. x 빼기 2x 제곱이야. x 빼기 2 제곱. 9월달 안에 해결해 문제야. 할 수 있어 너는. 몇 콤마 몇이? 아니 괜찮아요. 하나만에 너무 숙제 안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 국어랑 해야 되니까 어차피 와야 돼. 답은 정해져 있어 이미 민재야.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민재야. 어차피 그러면 국어를 못해. 딴 데 알아봐야 돼. 어디를 알아볼 거야? 왔냐? 여기 앉아라. 2콤마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그리는데 야 태준이 안 왔냐? 아직 안 왔어. 마이너스니 뭐 민건이랑 플러스 3? 여기서 이제 중2 친구 더 오면은 나눠서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래. 플러스 3이죠. 수경 풀마. 숙제 잘 써? 풀어. 불 켜 여기. 민건아, 너는 절로 가. 일단 민건이 보내고. 준석이는 테스트만 보고 가는. 오늘? 아 그래? 네, 어제 이걸 다 해버려. 고등학생 더 안 오냐 오늘? 네, 오늘은 다 점심이지. 그래? 그럼 중학생들을 좀 나눠서 시켜. 네. 이제 60이네. 빨리 문제 풀어 어딜 가? 자. 오늘 고등학생은 얘 하나인데 중학생들이 좀 많을 거라 중학생 몇 명 보낼 수도 있어. 원래 어제 테스트 보고 가려고 했었는데 어제 다 못 풀었어. 위에 거 모르겠어요. 뭔 위에 거? 개념적인 문제요. 어? 이거? 전자는 원자 핵과의 뭐에 있어? 정전기적 인력. 점점적 인력이요. 인력. 땡기는 힘. 인력이라는 거는 땡기는 힘. 총력 미는 힘. 정전기적 인력 또는 전기력. 간단하게 쓰면 전기력. 정확하게 쓰면 정전기적 인력. 또는 이걸 줄여서 전기력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 물질은 뭐?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른 전기적 성질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유전자. 세 번째. 순수 반도체잖아.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은 거. 원자과 전자가 모두 무엇을 하고 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이러면 되고.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몇 개? 3개. 3개. 그래야지 양봉이 생겨. 맞아. P형이니까. 음소. 그다음에 N형 반도체 이제 5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한 반도체 소자로 정류작용을 한다. 다이오드라고 했잖아. 다이오드. 전류가 흐르면 빛을 방출되는 반도체 소자로 첨가한 원자를 OLED.
OLED라고 있죠. OLED. 그래서 이름을 발광 다이오드라고 불러. 발광 다이오드라고 쓰세요. 맞아, LED. 그 다음에 전선에 이용되는 구리도선은 도체이고 전선의 피복은 부도체이다. 당연히 부도체죠, 밖에는. 무언무언은 다양한 외부 변화에 의해 전기 전도도가 달라서 같은 반도체. 생처나 첨단 교류체, 반도체. 집적회로 반도체라고 쓰면 돼. 됐지? 이제 나머지 빨리 풀고. 지금 이거 나머지 풀고 나면 또 내신 만점 문제 있고요. 실력 업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핵심 정리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문제가 115부터 있는데 이 중에서 나한테 안 배운 문제를 내가 체크를 해줄 테니까 그걸 빼고는 다 풀어야 돼. 11번 11번은 한 거잖아, 이 새끼야. 아 맞다. 여긴 다 했고 15번까지는 해야 되고 16번도 풀 수 탄소화물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까지는 빼고 그 페이지는 다 빼. 118은 나중에 태성이한테 배우고 하고 그 다음에 119부터 또 하는 거고 넘겨봐. 고난도 문제는 다 하고 넘겨봐. 6번 빼고 6번 빼고 다 하면 돼. 6번 빼고 다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다 한 사람은 오늘 쉬어도 돼. 근데 과연 다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 주는 진짜 이제 맨 앞으로 갈 거야. 이제 다 했으니까 빨리 해. 이것저것 찾아보고 풀고 모르면 물어보고 그래.